자, 그렇다면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윤리위에서 오늘 징계를 할 텐데 징계를 내릴 수도 있고 징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이 대표가 이를 수용하느냐 아니면 불복하고 항거하느냐, 이 선택지를 이 대표는 둘 중에 선택을 할 텐데 당원 당규도 있을 것이고 뭐 재판이 아니니까 윤리위의 결정이, 당 대표가 윤리위의 결정을 불복하고 항거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재심 청구. 이 정당 내부에서 벌어진 사안이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지위에 변동이 발생할 때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 법원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사안을 법원까지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법원은 이 사안을 두고 법리상 어려운 쟁점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를 직접 법원이 밟아 나가게 되고 법원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게 되면 그 사이에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게 되겠죠. 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불복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국면이 굉장히 오래 장기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미 징계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당 대표로서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는 상당한 치명타가 되겠지만 예. 극적으로 경찰이나 나아가 법원의 판단으로 징계 자체의 효력이 없다, 그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사회생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 당장 징계가 이루어질지도 불분명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윤리위의 징계 심의 사안은 성접대 자체가 아니라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 의혹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김철근 정무실장이 제보자와 만나게 된 경위, 실제로 만나서 어떠한 대화를 구체적으로 나누었는지 예. 관련된 사안들은 제3의 경로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직접 제보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보자 측과 어떠한 접촉을 했는지, 그 접촉 과정에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나아가서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준석 대표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행동을 할 상황이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만한 동기나 원인이 있었는지 재반 사정에 대해서 심도 깊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예. 이 과정에서 김철근 정무실장도 징계심의 대상자로서 오늘 출석하게 됩니다. 네. 이 김철근 정무실장의 진술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사안은 수사와 병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상으로는 물론 징계 사안으로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징계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어느 기관의 징계나 징계 시효는 존재합니다. 아마 국민의힘 징계 규정에도 징계 시효가 존재하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과거의 일일 뿐만 아니라 물론 이준석 대표가 대척점에 서 있는 기업 대표 측에서는 2014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금품 등이 제공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선 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품 제공과 이준석 대표로 하여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을 해달라는 청탁이 결부되어야 하는데 지속된 금품 제공이 그와 같은 청탁과 일일이 다 결부되어 있는지 온전한 입증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 사안 자체는 징계 시효에 걸리거나 애초에 징계 심의 대상으로도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증거인멸 교사 의혹 자체가 사실로 판명된다면 그 자체도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향후 법원의 불복 절차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당대표로서의 행보에 상당한 치명타가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윤리위에서 중점적으로 볼 것은 성상납을 받았느냐의 여부보다도 그 이후에 대선 기간이죠. 측근이 내려가서 7억 원의 약정서를 써준 사실이 있느냐, 그것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윤리위에서 중점적으로 따져볼 거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 대표의 녹취록 이미 많이 공개가 돼 있는데 그 녹취록을 윤리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녹취록을 직접 이 시간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지금 이게 지금 김가 제보를 했대요. 가세연이 저한테 어제 그제부터 계속 확인 전화가 와요. 그래갖고 저는 모르는 일이다. 그럼 쟤네가 말하는 것 중에 쟤네가 뒷받침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녹취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어떤 거예요? 녹취는 다른 사람들이겠죠. 제 녹취는 없어요. 장사님, 그럼 내일 제가 사람을 한 명 대전 좀 보낼게요. 좀 만나주시고 상황 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
랑 같이 있는 김철근입니다. 우리 사장님 좀 뵈려고 대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마 대전까지 가면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가면 좀 뵐 수 있을까요? 이거 당연히 뵈죠. 정무실장님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가서 좀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전후 맥락도 살펴봐야 됐고 이후에 이제 김철근 실장이 써줬다라는 7억 원의 투자 약정서도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윤리위에서 이 녹취록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기자 출신의 김소영 교수님, 만약에 이 대표가 저쪽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쪽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혀 성접대를 받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기에도 준 적이 없고 뭐 여성 종업원들이 나오는 술 향응 접대도 받은 일이 없다면 접대를 했다라는 쪽과 지금 통화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왜 통화를 했을까? 왜 사람을 내려보냈을까? 그리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저쪽이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 녹취록 같은 건 뭐예요? 라고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만약에 아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면 아예 전화를 확 끊어버리건가 저쪽이 주장하는 근거가 뭐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이건 제 의문이 아니라 기존에 제기됐던 의문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통화 내용만 보고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컨대 전혀 사실 무근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지금 앵커가 말하는 것처럼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화를 내거나 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쪽이 가지고 있는 근거라는 게 뭐예요? 라는 걸 알고 싶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이제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저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저거 말고도 이준석 대표가 저 의혹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일성이 뭐였냐면은 나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 반응이 전 좀 의아했어요. 보통은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는데 관련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거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굉장히 애매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뭐 실제로 성상납이 있었든 아니든 간에 뭔가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여성들이 나오는 뭐 술집에 갔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차례 그냥 접대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뭔가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가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성상납 자체가 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뭐 사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왜 정무실장이 저쪽 사람들과 통화를 해서 직접 내려갔고 그리고 7억 원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투자 각서를 이준석 대표와 상관없이 본인이 그런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윤리위에서 이 부분을 다퉈보고 아마도 이제 이준석 대표의 설명을 들어보긴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너무 윤리위를 그동안 흔들었거든요. 네.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 윤핵관과 굉장히 밀접하게 윤리위가 움직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리위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윤리위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그 상태 있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그것은 공정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흔들므로써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징계가 나올 걸 직감하고 윤리위에 어떤 결정이 나와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떤 징계가 나와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미리 깔고 가느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예단할 수 없습니다. 윤리위가 징계를 내릴지조차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저 녹취록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성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전후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윤리위에 증거가 제출됐다고 하는데 누가 어떤 내용일까요? 김성진 측 변호인 성접대 및 증거인멸 관련 녹취록 등을 제출했다. 중간에 가로채거나 개봉하는 등 사전 유출 여부 확인 위해 본인의 개봉 금지 상태로 윤리위 개개인 앞으로 송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김소연 변호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명의 사람을 들이대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힘을 써보겠다.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라고 했고
한 명은 밖에 계신 기업가더라고요. 이준석은 그 8월 15일 날 매기구이집 욕쟁이 아저씨 기억하면 아마 다 기억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시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명 뭐 창조경제 그 아이카이스트 방문에 대한 청탁까지도 다 이루어졌다. 결제한 내역들이 앞뒤가 딱딱 맞아요. 8월 15일 같은 경우 다음날 아침에 KTX 끊어준 것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네. 하룻밤 자고. 자, 이 주장 역시 성접대를 했다라는 쪽의 일방적인 현재는 주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